이분을 만나야 명태균 의혹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읍소를 해서 모셨습니다. 예,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하시면서 뭘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저 잘 몰라요. 아니 이제는 장 소장님 사실은 처음부터 2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명태균 그에 대해서 추적하고 계셨잖아요. 추적이 아니라 그냥 그분 옆에 있던 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사실 자기가 옆에서 들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막 하면서 놀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래면서 얘기를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장 기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명태균? 저한테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가지고 취재 좀 해보시라.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결국엔 터질 게 터졌네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그러니까 2년 걸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보면 명태균 씨는 연일 본인 스스로 언론을 상대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때로는 기자들하고 싸우면서 자신감 뿜뿜. 자신감 뿜뿜이고. 오늘 아침에도 김현정 뉴스쇼 나왔어요? 거기서 출연했어요? 30분 동안 전화 인터뷰 했더라고요. 명태균 씨하고. 네. 근데 별로 그냥 했던 얘기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얘기하면은 다 진짜 난리가 나는데 내가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런.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30분 동안 인터뷰할 정도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여유롭더라고요. 내가 뭘 다 얘기하겠어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가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크로비스타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김건희 여사랑 못 냈는데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내가 얼마나 얘기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얘기하는 내용에는 사실에 틀림이 없다. 이거를 계속 입증을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자,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오세훈 시장 재보선 때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그 이준석 대표의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이거부터 이제 출발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사실은 특별한 활동은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중앙무대가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김영선 의원은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에 명태균 씨 손잡고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내가 소개시켜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명태균 씨는 실질적으로 뭐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그때도 뭐 내가 계속 알고 돕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거 보면은 당원 명부 56만 명 유출 이거 뭐 홍준표 쪽 가까운 분이 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내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연결시켜 준 거지. 내가 무슨 윤석열 쪽에서 받아 막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한 4년 동안 있었던 여러 선거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다 했대. 그냥 다 했대. 그냥 내가 다 했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제가 다 스케치 다 그려주고 설계 다 해줬어요. 다 김종인 매직은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말을 저한테도 했어요. 오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후보는 연기만 해주세요. 이 얘기도 내가 얘기했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본인이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얘기해주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연기만 하라고. 후보는 연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카데미 주연상 있으면은 거기에 연기자가 있고 스텝이 있고 뭐 감독이 있고 연출자가 있고 막 그런 사람 있지 않냐. 후보는 연기만 하셔야 된다. 자기가 얘기했대요. 다 자기가 했대. 이제는 다 자기가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은 사실은 명태균 작품이네. 지난 대선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이준석 다 자기가 했대요. 총선, 뭐 지방선거, 뭐 이런 거는 사실상 명태균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스케치한 대로 모든 게 다 됐어. 아니 난 그림자야. 나는 내가 다 했다니까. 근데 난 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오세훈하고도 이랬다. 나경원하고도 이랬다. 이준석하고 이랬다. 그냥 본인이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한 대목은 자꾸 오세훈하고 왜 엮어요? 근데 아니 왜 그거부터 출발이니까 뭐 뒤이어서 쭉 얘기를 할 텐데
협상 대상자 국민의힘 정치인 이름까지 실명으로 딱딱 거론을 했잖아요. 성일종 의원 뭐 사업가 출신답게 정말 잘해주었다 역할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 네. 명태균 씨가 그걸 기획을 해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네. 자 안철수 쪽이랑 단일화 협상하려면 성일종 씨가 낫겠다. 성일종 시켜라. 그래서 오 김종인 씨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장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그때 마쿠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 선거할 때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이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요, 네. 장 기자님 그 전에 본인이 그렇게 기획을 하고 얘기를 하고 주위에 자랑을 하고 뭐 그런 것과 다 일이 벌어지고 저 일들은요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태반이에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내가 역할은 이런 걸 했어라고 네. 끼워 맞추기식으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듭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연관은 되어 있고 몇 가지 일은 했을 것 같아. 근데 다 자기가 했다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다 했어도 아니 제가 뭘 해요. 저는 그냥 미관 말직에서 뭐 그냥 뭐 글이나 좀 쓰고 이런 거지 제가 뭘 해요. 사실은 대체로 문법은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까 오늘 그 CBS 거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 되겠네. 다 자기가 했대요. 하여튼 더 심해졌어 지금 더. 네.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본인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정도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씨가 정말 다 한 거야라고 인정을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뭐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기꾼이라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과거에 같이 자기들하고 일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사건이 되니까 나 쟤 몰라. 이렇게 다 손절하는 분위기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너무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맞다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좀 과대망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명태균 네. 씨를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돼요. 실무자. 그래서 실무자. 이 사람은 네. 저게 사실이라면 네. 대단한 괴짜 천재예요. 정치 천재. 정치 스케치를 그려줄 수 있는 천재라고 네. 봐. 네. 근데 워낙 이제 후보들과 네.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직접적인 뭐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본인 그림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림자가 아니거든. 그림자가 아니라 주체예요. 그렇죠. 네, 지금 나와서 주체. 내가 다 했어 막 이러는데 네.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 뭐 공천 개입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이 갔고 매일 통화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기 김 여사가 인수위 면접도 보라고 요청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면접을 자기가 봤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좋아했다. 윤핵관 때문에 멀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CBS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 했어요. 장 기자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명태균 씨가 공격을 안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준석 대표. 이준석.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는 공격은 할 수는 없죠. 현직 대통령 부부를. 이분들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라고 조금씩 다 풀고 있어 하여튼. 네. 계속 다 풀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말이 맞아요. 뭐 괜찮아요. 네. 하면서 되게 옹호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처음에 저하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한겨레 인터뷰 나오기 직전까지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방어적이었어요. 네, 이준석 네. 대표, 김종인 위원장. 그분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맞아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맞아요. 저한테만 오히려 다그치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똑똑하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우리 준석이 대통령 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명태균 씨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은 끝.
그치, 사기꾼이라 했으니. 네, 굉장히 아웃.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정이 있는 이런 상황인 그 이준석 것 같아요. 대표가 아주 현명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관계 있는 대로 얘기를 하고, 뭐 연락하고 지냈고요. 여러 네. 조언도 들었고, 들을 만한 거 듣고, 안 들을 만한 거 안 듣고 이랬어요. 뭐 이게 맞는 거지.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친분이 있었으면서. 약간의 자기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분이잖아요. 되게 공격 본능이 저는 강하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 자체가. 그래서 약간의 어떤 나한테 뭐 흠결 흠결 생길까봐. 왜냐면 김종인 매직인데 김종인 매직 명태균 내가 다 했어 이러니까 쟤 뭐야 저거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주장도 할 거야 아마. 5.18 민주화 묘역 가서 무릎 꿇고 했잖아. 네. 그것도 내가 시켰어. 이제 아마도 명태균 씨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 추측의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좀 저는 이따 나온다 보고 있을 거예요. 명태균 씨가 지금. 아니 저는 명태균 씨가 아이디어 많고 네. 정치에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짜 천재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 명태균 씨하고 오늘 아침 김현정 방송을 들으면서 쭉 왔는데 네. 다음에 어떠한 중요한 선거 있으면 제가 명태균 씨랑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뭐 스케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선거를 좀 같이 뛰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판을 네. 그리고 스케치하고 로드맵을 잡아가고 네. 여러 가지 기획력 아이디어가 있는 것인지 예. 한번 제가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본인이 이제 스스로 올린 뭐 다 김종인 위원장 뭐 싹 다 부인하고 있지만 네. 오세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제로 안철수라는 사람은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시장 그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네, 네, 낙마한지 네. 잊혀진 존재이고 두 사람 간의 대결로 하면 이거는 100% 안철수로 가는 건데 당연하죠. 그거를 당의 그 후보로 결정을 해서 후보 간 단일화로 해서 오세훈으로 만들었다. 네네네. 이거는 상당한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장 기자님 네. 그게 우리가 그때 계속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오세훈 바보, 안철수 바보 같네. 네. 어떻게 저렇게 협상을 하고 어떻게 저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저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냐. 네. 좀 웃긴다. 그런 얘기를 우리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다 네. 자기가 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명태균 씨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도 여러 가지 전략 기획통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오세훈에게 제안도 하고 아이디어도 줬는데 그때 제가 당에 비전 전략실 부위원장 했어요. 위원장이 김근식, 부위원장 장성철, 위원, 예를 들면 윤희석. 이렇게 한 비전 전략실 사람들이구나.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모여서 전략 짜고 막 그랬었거든. 오세훈 선거. 그렇지. 오세훈 핵심 측근 불러다가 우리도 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장성철 소장 나도 지분이 있는데 오세훈 선거는. 아니 지분 없어요. 서로 그냥 얘기 나누고 그런 거지. 근데 당시에 당에 있는 후보랑 당 밖에 있는 후보 비교가 안 되죠. 경선하면 다 당 밖에 있는 후보가 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들이도록 우리도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근데 여하튼 그건 만약에 이제 본인이 했다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는 천재다. 사실이면 천재다. 사실이면 천재다. 명태균 씨 이거 보고 있나? 나랑 같이 한번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아니 69년생이래요. 자기 70년생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 이력서 갖고 있는데 70년 8월달 생으로. 자기가 원래 인천 부천 출신인데 그 할아버지가 부평에 가서 호적 신고하느라고 70년생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럼 내가 명태균 씨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내가 같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봅시다. 저기 내 욕 좀 그만하시고. 태균이 형. 태균이 형. 내 욕 좀 그만하고. 내가 형 대우해줄 테니까. 만나서 얘기합시다. 여기저기 그냥 내 욕만 하고 바보같이. 페북에다 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든가 아니면 날 만나서 같은 편 먹읍시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나랑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선거 한번 치러봅시다. 그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사실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지방선거, 대선. 그 다음에 이어질 총선이다. 뭐 지금 막 이런 사사로운 것들은 그냥 뭐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다. 중요한 건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다.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태균이 형 나한테 연락해. 나랑 같이 후보들이랑 직접 연락하지 말고. 후보 말고 나랑 연락해.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자신감이면
국정감사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어요. 네. 국정감사 나와서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김현정 앵커 물어봤더니 네. 저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네. 지금 국정 운영하시는데 내가 누가 될 수도 없고 이전에는 뭐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내가 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태균이 형 국정감사에 나와서 다 얘기해버려. 다 괜히 이렇게 그냥 뭐 언론에 네. 하나씩 흘리는 거는 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태균이 형이 여러 가지로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전략과 기획이 있으니까 국민 앞에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나한테 따로 연락하면 내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러 노하우나 조언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따로 연락하세요. 아니면 내가 전화할게. 내 네. 전화번호 아니까. 장성철입니다 하면 받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나경원 의원 자기를 2번 죽인 그러니까요. 사람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나경원 후보가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당내에서? 그때 어떻게 우리도 평론 많이 했잖아요 그때. 아니 2021년에 나는 한국에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때 나경원 후보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딱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왜 안 되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뭐 메시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당시에 저희 같이 보수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네. 보수우파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젊고 똑똑하고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판을 한번 확 바꿔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드롬이 갑자기 확 나타난 거지. 보수 세판짜기가 필요하다. 그냥 태균이 형이 자기가 했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도 필요한 바가 있다. 당시에 40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뭐 앞서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만 나경원 후보 당신은 안 될 것 같아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나경원이 되면 과연 맞을까? 황교안이랑 같이 이렇게 황나 남매로서 당시에 황나. 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네. 중도 쪽에 있는 네. 또 합리적인 보수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저래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인지도만 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라고 답이 나온 거니까 이준석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있었다. 태균이 형이 다 한 거 아니라니까 거듭 얘기하지 마. 형 혼자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다 진짜. 같이 한 거야. 그래, 나랑 같이 한번 낚시 한번 가. 내가 내려갈게. 낚시할 줄 모른대요. 모른대요? 네, 낚싯대도 없대요. 그렇구나. 네. 근데 하여간 뭐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면은요, 네. 장 기자님, 네. 저도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뒷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저도 뭐 실질적으로 참여도 해봤고, 예. 제가 스토리 만들어 보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부터 다 내가 만들었다니까 진짜 내가 다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사람이야. 나만큼 내막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과대망상 허풍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균이 형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공헌을 한 것은 아는데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입을 열면은 내가 뭐 다 끝나 한 달 안에 끝나. 오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 오늘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또 그 얘기 했어요. 저한테는 그 내가 얘기한 얘기하면 거는 나라가 난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 뭐 기자가 가족들이 있는데 부인이랑 아이들이 있는 데서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약간 세게 얘기하느라고 또 그런 했다니까. 거다. 나라가 난리 난다고 오늘 또 얘기했어요. 아 이제 좀 그땐 그게 아니었네. 그만해요 좀 이제.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대통령 성정상 그냥 계시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하다. 당연히 뭐 명태균 씨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 예, 여러 가지 조언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고맙다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도 그거는 부인을 안 하잖아요. 네. 제가 뭐 2년 전부터 얘기 들은 것도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책을 잡히면 대단히 곤란해질 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논의를 했다. 네. 아니 솔직히 인수위 사람들 면접 좀 봐요. 이게 말이가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못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처음 맡길 생각이었으면은 네. 진짜 처음에 자기 윤석열 정권을 설계하는데 믿음을 줬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는 했던 것 같아. 예. 상당히 많이. 근데 명태균 씨는 공천 개입 안 했어요. 뭐 이권 개입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고 일단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누는 사이다. 그렇게 봐야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그 두 가지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랑 뭐, 예, 앙코르와트랑 조문.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이런 거는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저는 명태균 형이 예. 그런 얘기를 주위에 자랑삼아 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예. 두세 군데서 들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아닌가 보죠. 뭐. 아닌가 어떻게? 봐?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라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겨? 옛날에 그 예. 명태균 씨가 자랑했던 그걸 녹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태균이 형 뭐 그거는 뭐 내가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아니 우리가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계속 없으니까 고소당해요. 계속 예? 고소당해. 태균이 형 말이 맞아요. 예. 고소는 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수영 중심으로 한다. 아니 저 하지 마요. 저는 진짜 불쌍한 실무자를 왜 하려고 그래 나 같은 사람. 태균이 형 네. 하지 마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초반부터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경남지사, 강원지사 얘기가 나왔는데 네. 김진태 지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격한 분이라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조용해요. 박완수 지사도 지금 그러니까 아니에요라고 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면 정도는. 실제로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이 파장이 더 커질 텐데 뉴스토마토는 보도를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론 조작 뭐 이것도 쓴다면서요.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뭐 명태균 씨가 그 강혜경 씨에게 지시를 한 내용들을 확보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론 조작한 거 그걸 좀 쓸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오늘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창원 상단 근처에 명태균 씨 뭐 내가 땅이 뭐 어딨어 뭐 나를 조사하고 다닌다고 뉴스토마토 나빠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네. 뭐 본인이 샀을 수도 있고 본인 지인들 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측근 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사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뭐 뉴스토마토가 져야 되겠죠. 뭐. 지켜보시죠 뭐. 네.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원 전체를 뭐 땅 사고 뭐 이런 돈에 집중한다고 하더니 그 문제를 좀 쓰는 거군요. 네. 하여간 뭐 뉴스토마토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지금까지 안 냈으면 안 내지 않을까요? 그냥 못 내? 총체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대표랑 이제 독대를 하냐 마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세게 얘기해가지고 평상시에 윤, 김 요 두 분의 생각으로서는 그냥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한동훈 욕을 엄청나게 하면서 독대 안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네.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그래 한동훈 내가 꼭 참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독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독대를 안 함으로써 네. 나 입장 안 밝힐 거야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독대는 대단히 변수가 많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어제 보니까 받은 뭐 중앙일보에서 오늘 그 그러니까. 기자는 되게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하는 기자예요. 이 중앙일보 이 단독 기자는 네. 네. 그 기사는 하여튼 중점 들어서 보시면 되고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파토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분위기가. 근데 연합에서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뭡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내주 초에 독대가 확정이 됐다. 확정? 네, 확정.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확정이 됐고 그리고 모레 재보선 후 날짜를 조율한다. 다음 주에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날짜는 며칠 날 볼지 이것은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9시 28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예요. 근데 이제 16일 날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더 세게 발언을 하면 네. 안 해!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안 해, 안 만나. 네, 워낙 즉흥적이신 분이니까 네.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현 시점에서는 만약 지금 독대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럼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겠죠. 독대 안 해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졌어라는 비판을 네.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세게 발언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이거 다 선거용이다. 선거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주위 친한 분들에게 그랬대요. 네.
제일 잘 알아. 이거 저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제일 잘 알아. 막. 네.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긴 하겠죠. 윤석열 상관이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네. 어떠한 줄다리기에는 네. 상당히 노하우가 내가 있어. 줄다리기. 어느 순간 빵 놔버리면 뒤로 자빠질 거야. 어느 순간 땡기면 올 수 있어. 막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밀당의 고수구나. 지금 어쨌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지금까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대통령께서 보이시는 거는 부담스러워하겠죠. 근데 재보궐선거 끝나고 대통령실 반응을 한번 보시죠. 선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길 것 같으세요? 질 것 같으세요? 금정선거 같은 경우엔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봐요. 지난번 총선 때보다는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거는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지역이 네. 부산에 진짜 보수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래요. 전통적인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동부이촌동 같은 그런 동네구나. 그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신흥 부자들은 해운대 뭐 이런 예, 쪽으로 예, 하는데 진짜 전통적인 부자는 거기 살고 있다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직표가 진보 진영은 세 갈라로 뭐 갈라져 있대요. 지금 후보, 총선 때 후보, 네. 그리고 진보 쪽 후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 있어가지고 조직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이 그런 식의 얘기를 지역 기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산만 가지고는 승패를 좌우할 수는 없고 강화도 상당히 어쨌든 강화 지역만 놓고 보면 정말 거의 강남 수준만큼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가셔서 선거운동할 때 반응이 대단히 좀 폭발적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좀 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강화랑 금정은 국민의힘이 이번엔 가져가지 않을까. 그 무소속 안상수가 유력하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10% 정도 내외의 그 득표율이 나오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됐는데 저는 거기서 국회의원도 하고 인천시장도 했으면 20% 이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도 알 수가 없었는데 10% 이내로 묶어둘 수 있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재판받잖아요. 네, 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참 그런 후보를 왜 냈는지. 그러면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뭐 26년까지 뭐 몇 년 안 남았는데 뭐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위험도가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세운 거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가 잘 안 된 거 아닌가라는 후보 공천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김건희 라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한남동 라인 지금 다 나왔어. A, B, C, D 뭐 막 행정관, 비서관 뭐 김건희 라인 뭐 이름 알려달라고 그냥 어제 기획해가지고 제가 기자들이? 정리해가지고 딱 줬는데 제가 나가면서 장 기자님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장 기자님이 발표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은 거죠.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근무했거나 그 내막을 잘 아는 분들은 맞다. 근데 뭐 10명밖에 안 되겠냐. 나 진짜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러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벌어졌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뭘 하나만 얘기해. 대기실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왜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한번 좀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웃긴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실 초반에 소위 이제 국회 라인 장제원 의원 라인이 대거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30몇 명이 쫙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을 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채웠다라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소문이 뭐 사실과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가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되게 센 게 지금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뭐 이사들 임명이 지금 거의 스톱됐어요. 스톱. 임명이 스톱됐다고요? 왜요? 김건희 여사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장윤성 기자님이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소송은 안 하시겠죠. 그랬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국정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된다라는 소문과 저는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소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스톱 됐다. 말이 됩니까? 올스톱이라고요? 헛소문이겠죠. 저도 하나 있어요. 라오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에. 라오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가 취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요? 아니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대기실에서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나자. 하여간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황당무계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약간 네. 100장이 있으면 한 장 넘긴 수준? 어.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망했어요. 에? 망했다고. 망했어요? 보수파가 망했다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선거 앞두고 몇 달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지금은 수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런 것을 정리하고 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는 같아요. 아니 근데 늘 뭐 좀 선거 끝나면 폴더 인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번엔 결심 새롭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확실히 한 거 맞아요? 주변에 많이 하여튼 자신감이 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쫓겨날지 예. 아니면 본인 의도대로 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쫓겨날 수도 오늘 있어요? 권성동은 오늘 페북에다가 글 쓴 거 봐보세요. 너 당대표로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이 정도였거든요. 되게 예. 점잖게 글을 쓰셨는데 예. 결론은 그거예요. 예. 윤핵관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재보궐선거 정말 금정지면은 네. 양 K 중에 한 명이 비대위원장 된다. 양케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양케이가 권성동, 권영세 권선동. 권영세, 권성동, 네. 양케이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또 헛소문도 있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 네, 비대위원장 되고. 비대위원장 된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녁에 봬요. 네. 뉴스사이킥에서 뵙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